연극이 합쳐진 종합예술 오페라. 이 오페라도 희극과 비극, 그 내용에 따라서 장르가 나뉘게 됩니다. 그 배경은 당대의 귀족과 평민들의 취향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신화와 영웅 이야기를 좋아하는 귀족 취향의 오페라에 평민들은 지루해하면서 하품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평민, 그러니까 시민계층을 소재로 해서 당대의 시대상을 조금 풍자하는 막강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막강극이 희극 오페라로 장르가 하나의 장르로 분리가 되면서 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페라는 당대의 시대상에 따라 그리고 시민들의 희로애락을 담으면서 발전해 왔는데요. 이런 오페라를 보다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TV평생대학 지난 시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오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읽기. 오늘은 멜로드라마로서의 오페라, 그러니까 감각과 정서의 오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페라 연출가이신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의 김학민 교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오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서양 같은 곳에는 왜 오페라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크고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 극장이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가 따로 생겨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오페라 하우스는 오페라를 올리는데 필수 불가결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페라라는 게 뭐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어떤 설계여야 된다.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설계가 뭐냐면 음향 설계입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 극장을 질 때에는 음향적인 어떤 그 고안을, 계획을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안 해도 되는데 반해서 오페라 하우스는 성악가들이 말하자면 자연 음향에 의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전자증폭에 의해서 뮤지컬의 경우처럼 어떤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내가 내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소리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울림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벽이나 벽의 자질, 그런 기타 등등의 음향적인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페라 하우스가 특별하게 고안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예술로서 세트 이동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렇게 커다란 세트가 그렇게 육중하고 커다란 그리고 엄청나게 정교한 세트가 수시로 뭔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의 그 무대의 사이즈보다 몇 배가 더 큰 공간이 옆과 위에 상부 구조라고 불리우는 숨겨진 공간 속에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계적인 장치가 오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오페라 하우스가 중요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예술이다 보니까 이 기존의 공연과는 좀 달리 노래가 더 중요시되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됐고 또 극적인 요소도 빠질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오페라 하우스가 생겨났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페라가 건축을 비롯해서 다른 예술 장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건축을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종합예술로서의 오페라라는 것이 서양에서는 특히 많은 예술 장르에 영향을 주었어요. 대개의 어떤 예술 장르들은 하나하나씩의 그 자기의 어떤 그 특유한 어떤 매체만 갖고 표현을 하는데 반해서 오페라는 그 바그너가 표현을 하기를 게잠트 쿤스트베르크.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게잠트 보이세요? 게잠트라는 거는 독일어로 함께 모아진이라는 뜻이에요. 그 쿤스트라는 건 예술이고요. 예술.
Kunstwerk는 일종의 영어로 치면 work. 그래서 대개의 다른 장르들은 예술 작품이 그냥 하나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시하면 말로만 아니면 글로만 매체를 하면 되고, 그림이라는 거는 색채만 가지고 캔버스에 그리면 되는데, 이 종합이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자면 무대가 세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예. 집체가 보통 한 막에 하나씩 필요하다. 그럼 3막짜리 오페라에는 3개의 집이 필요한 거죠.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그 디테일이 말하자면 바로크 시절의 궁전 같고, 아니면 귀족들의 살롱 같고, 이러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대 세트가 되게 정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조명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시각적인 어떤 건축의 예술이 무대라고 한다면, 조명이라는 것은 빛의 예술이에요. 말하자면 세트가 죽었다 살았다예요. 예,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됐다가 아주 이쁜 공주님이 됐다가 할 수 있는 그 느낌의 변화를 사실은 빛의 예술인 조명이 하더라. 마찬가지 의미에서의 의상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예, 기타, 대도구, 소도구, 소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가장 앞서가지고 극이 있어야 된다. 그럼 말하자면 극이라는 것은 시이고 소설이고 연극이고, 그래서 이 모든 장르들이 종합적으로 게잠트 된다라는 것이 오페라의 아주 큰 매력이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한테 오페라가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그너예요. 사실은 이 게잠트 쿤스트베르크라는 거 하는 것도 바그너가 자기 스스로 지어낸 이름이에요. 단적인 어떤 바그너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오페라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예술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감동을 주는 오페라. 우리가 오페라를 읽어보는 시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소주제, 감각과 정서의 오페라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보통은 오페라를 다룰 때 쓰지 않는 어떤 그 용어인데, 멜로드라마적인 어떤 요소로서의 오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감각과 정서가 어떤 식으로 오페라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 많은 오페라 레파토리들이 실제로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다. 그래서 그거의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멜로드라마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감각과 정서라는 것이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오페라 작품들에 이런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